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학습지 넘버 2, 두 번째 학습지를 같이 할 거고요. 제목은 그 많은 수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볼 겁니다. 이 전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스펙트럼을 우주를 봤더니 뭐가 많더라? 수소가 가장 많더라. 한 75% 있었더라. 헬륨이 얼마였냐? 23% 정도였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배울 건데, 제가 본 수업 때는 엄청 자세하게 이제 역사적인 것도 했겠지만, 여기서는 결론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 역사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걸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원래는 요거 때문에도 이제 싸움이 있었는데, 요거를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주라는 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본 가정을 한 상태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이 뭐냐? 정상우주론입니다. 사실 얘네들이 싸우는 거야, 지금. VS 관계야, 서로. 정상우주. 들어보셨나요? 안 못 들어본 사람이 좀 더 많을 겁니다. 빅뱅 우주론. 얘는 들어본 사람이 많죠. 지금 뭐냐면 얘가 이겨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겨요. 근데 각각이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가자고. 자, 그럼 정상우주론은 어떤 내용이냐?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정적 우주론을 좀 발전시킨 우주론인데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우주라는 건 항상 일정하고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들으면서 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호일이나 골드 같은 사람들이 조금 발전을 시켰는데 뭐냐면 팽창을 하더라도 우주라는 건 시작과 끝이 없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돼 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요거. 자, 균형을 이룬 우주가 팽창은 하지만 공간이라는 건 커지긴 하지만 균형을 이루면서 커져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래 그림처럼 얘가 커졌어요. 커졌는데도 이 커지기 전 모습과 동일해야 돼요. 뭐예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 거기에 새로운 애들이 생겨야 되는 거야. 즉,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위해선 뭐가 일정해야 되냐면 평균 밀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걸 주장해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가 안 예쁘니까 이렇게. 네. 평균 밀도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정하기 위해선 팽창하는 공간에 새로운 게 생겨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총 질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게 팽창하기 전이든 팽창하고 나서든 간에 얘네들이 밀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를 밝혀주는 빛들, 즉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도 동일하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공간이 생겼더라도 그 전에 있던 것만큼 또 새로운 애들이 생긴 거니까 거기를 비춰주는 빛, 거기를 밝혀주는 에너지들이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근데 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물질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문제점이었고 결과적으로 그걸 밝히지 못해요. 근데 빅뱅 우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얘를 얘기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는 그럼 뭐냐? 좀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우주가 팽창을 했어? 그럼 과거로 돌려볼까?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겠네. 지금에 있던 이 상태가 그대로 한 점에 모였을 거니까 온도도 엄청 높고 밀도도 엄청 높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빵 하고 터지면서 현재 우주처럼 팽창을 했어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르메트르나 허블, 가모프 같은 이런 아저씨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재료,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재료인 이 질량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하고 X 칠게요. 옆에 일정이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팽창하면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런 게 일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네들이 현재 우주에 구성하는 이 재료가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질량은 변화가 없이 공간만 늘어나는 거야. 이거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팽창은 계속해서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인 거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온도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간에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새롭게 생긴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대로 있는데 공간만 늘어났어. 그럼 얘들이 밝혀야 되는 그 공간이 점점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두워 보이겠죠. 오케이, 그거랑 똑같은 원리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온도가 감소를 하니까 처음에 엄청 높았던 온도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었는데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반응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주장을 했던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래쪽에 볼게요. 네, 여기를 좀 볼게요. 중요합니다.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1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그래서 3대1로 나타날 거야 라는 걸 좀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나올 거야.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시 빛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지금 현재 빛이 있잖아요. 이런 빛은 사실 광자라고 봐도 되는 건데 이런 광자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그 나왔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가 발견이 됩니다. 아까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질이 그래서 어디서 온 건지를 못 밝혔다면 얘네들은 이 두 개를 주장했는데 이게 두 개 다 발견이 돼.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조금 더 공신력이 생긴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수소 얘기하다 왜 빅뱅 우주론을 했냐?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이거야. 빅뱅 직후에 고온, 고암, 고밀도의 상태의 우주가 팽창을 해. 그럼 이 팽창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 온도가 감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온도가 높아서 반응을 못했던 애들이 반응을 해서 기본 입자라는 걸 만들고 걔네들이 점점 또 자기들끼리 반응을 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 헬륨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걸 주장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가 형성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되고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고 그래서 원자가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좋아하고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면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뭐 언제, 얼마 온도에서 어떻게 되냐를 알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흐름만 보자는 거지. 흐름만.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자, 빅뱅부터 좀 볼게요. 빅뱅. 고온, 고압, 고밀도. 얘네들이 맨 현재 있던 게 한 점에 몰려있던 거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아서 존재를 못해요. 한 138억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빵 하고 터졌어. 그리고 나서 이 10의 마이너스 43 제곱초. 그러니까 엄청 짧은 그 찰나에 어쨌든 우주라는 건 팡 하고 터지면서 팽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온도도 뭐 하냐면 낮아져. 급격하게 팍 낮아져. 팍 낮아지니까 그때 뭐 하냐면 그 어떤 입자들을 구성할 수 있는 재료들이 합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걸 만들어요. 얘가 첫 번째. 기본 입자라는 걸 만듭니다. 이 기본 입자가 뭐냐면 첫 번째 쿼크고요. 두 번째 전자예요. 물론 얘네들 말고도 또 다른 기본 입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활용할 건 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쿼크와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는구나. 언제? 어떤 초 때. 그냥 직후에 초 때.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뭐냐? 자, 학습지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 쿼크들이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정을 하는 거야. 빵 하고 터진 이후에 우주는 팽창하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 입자가 짠 하고 나타났네. 근데 그 기본 입자가 또 온도가 떨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반응할 수 있는 온도가 또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쿼크 3개가 서로 만나서 뭘 만들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걸 만들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극을 띠는 애고요. 중성자는 그런 극이 없는 애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이 쿼크 3개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요. 조합을 해서. 그 와중에 이제 기본 입자였던 전자는요,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서 지 맘대로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쿼크는 자기들끼리 막 만나고 있는 거고, 전자는 에이 몰라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태야. 알겠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이때가 바로 빅뱅이 딱 터지고 1초 됐을 때. 그러니까 엄청 순간 찰나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 이론에서 이제 수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소라는 건 이제 양성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얘가 곧 원자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이 이게 수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도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수소에서 이 전자는 아직 안 온 거니까 그럼 이 양성자 하나가 결국은 수소 원자핵이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현대 화학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도 돼. 양성자라고 하는 거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랑 동일한 말이구나. 요거를 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초반에는 딱 이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 개수가 비슷했었는데 얘가 지금 우주가 뭐하고 있냐면 팽창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 에너지를 잃어요.
그럼 중성자의 에너지를 잃으면 걔가 양성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3분이 돼요. 3분. 자, 이제 초 단위에서 분 단위로 바뀌어. 우리 이 단위만 기억해. 초에서 분이 됐네요. 분이 됐을 때 이제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지면서 입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여기에 있었던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결합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빅뱅 이후에 바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얼마였냐면 7대1 정도라고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아저씨들이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7대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3대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예요. 아, 이 질량비가 3대1이구나. 얘가 중요해. 그럼 얘가 왜 3대1인지를 한번 볼게. 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수식적으로 계산해보니까 7대1이래요. 자, 여기 밑에 그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장. 양성자, 얘가 양성자거든요? 양성자 14개, 중성자 2개. 자, 7대1 비율 맞나요? 이 상태에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바로 헬륨 원자핵이 돼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요? 그대로 양성자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양성자는 뭘로 얘기한다고? 수소 원자핵이라고 봐도 되잖아.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4개짜리에서 2개 날라갔으니까 12개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죠. 그래서 개수비는 12대1이에요. 개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로 따지면 12대1인데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관측적으로 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편하냐면 질량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해. 근데 수치적으로, 질량의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랑 질량의 비가 거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이 거의 비슷해.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성자의 질량 1이라고 놨을 때 얘의 총질량이 얼마야? 12겠지. 12개니까.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헬륨도 한번 따져볼게. 헬륨이 개수는 하나였지만 얘가 이 양성자 1씩 2씩 있는 거랑 중성자도 거의 1이라고 했으니까 다 같아. 그럼 얘를 질량으로 따지면 얼마야? 개수는 하는데 질량은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12대 4를 약분해보면 어떻게 돼요? 3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대1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니야. 이 질량비.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이다라는 걸 꼭 제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3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후에 또 어떤 일이냐면 계속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헬륨 원자핵들끼리 또 반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온도가 또 너무 떨어지면 또 애들이 반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못한 상태로 그냥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둥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러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38만 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온도가 아까 10억 도였는데 이제 300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주 공간에 이렇게 양성자 하나짜리들이 떠돌아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핵이 떠돌아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아직 전자들이 지 맘대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쯤 되니까 이 전자가 저 플러스네, 나 쟤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딱 붙는 거지. 여긴 2개가 플러스네, 얘네들이 딱딱딱 붙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자 모형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이때 탄생한다. 즉 전자가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때 원자라는 게 생성이 됐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에 광자들이 뚫고 나옵니다. 우주를. 자, 왜 그러냐면 이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양성자, 원자 얘네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광자들이 부딪혀서 나가질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임도 둔화되고 전자마저도 얘네들한테 결합이 되면서 교통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를 뚫고 뭐해? 빛들이 와 드디어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다 발견이 돼요. 불과 40년, 50년도 안 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도 타세요. 이거 발견하신 분들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를 내려보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때 그 유명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3대1이 되는구나. 이거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8만 년 후에 원자라는 게 생성이 됐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구나.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그만턴 수소는 어디서 왔냐였잖아.
얘가 왜 수소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 양성자 비율이 애시당초 만들어질 때 많았단 말이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밑에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OX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이후의 우주의 평균 밀도는 항상 일정하였다. 자, 빅뱅 우주론은 밀도가 아니라 뭐? 질량이 일정했던 거죠. 이걸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관측된다는 것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아, 너무 강력한 증거였어요. 다음, 빅뱅 이후 약 3분. 3은 모르겠는데 분이야, 분. 분이면 뭐지? 기본 입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핵이었죠. 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X. 자, 빅뱅 후 약 38만 년, 자, 만년 정도의 우주 배경 부스가 나타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O, X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 한꺼번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셔야 할 텐데. 자, 왼쪽부터 볼게요. 자, 그림은 빅뱅 후 어느 시기에 일어난 변화다. 아, 요렇게. 얘 보면 원자핵까지는 생성이 돼 있네요. 아, 그러니까 얘는 한 3분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까 뭐냐면 이 원자핵이었던 거에 얘네들이 전자 같은데 전자들이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38만 년이 지난 상태야, 이미. 38만 년이 지난 후 상태. 이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어요. 맞는 얘기죠. 니은 우주에서 최초로 원자가 생성된 이때 당시에 원자 생성된 거 맞아. 맞는 거죠. 다음 디귿 이 시기의 우주 배경 보사단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아, 이 38만 얘기 나오면 얘랑 얘가 동시에 성립되는 거구나. 이걸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8번 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8번을 보게 되면 자, 얘도 역시나 빅뱅 우주의 어느 시기에 나타난 변화다 라고 줬습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됐네요. 제가 숫자는 외우지 말했지만 이거는 기억해. 얘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초단위였어. 정확하게 1초입니다. 얘가 이제 3분이 됐을 때 원자핵이니까 3분 요거 분으로 바뀌어서 이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게 뭐냐? 기억. 가에서 나의 변화는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쵸? 기본 가정이에요. 왜요?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기본 가정이지. 그러면서 반응을 했다고. 니은 중성자는 그 자체로 헬륨 원자핵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몇 개?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가 합쳐진 애기 때문에. 다음 디귿 나에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몇 대면 12대 1이 아니라 3대 1. 자, 여기 있는 12대 1은 개수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틀리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수소하고 헬륨이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 문제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